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수소리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돌보 2월 25일 금요일 밤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 8시부터 10시까지 이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TV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1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날을 세웠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판넬까지 들고 나와서 김만배가 했다는 녹취록, 너 죽어,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 죽어,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또 대장동 그분이 본인이 아니다, 조재현 변호사다, 조재현 대법관이다.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이 결국은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었죠. 자, 그 부분도 오늘 윤석열 후보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문제도 따졌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본 김만배의 녹취록, 이것은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이 국민의힘에 나왔었는데 그거 다 편집의 상관 아니냐. 자,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자, 세 가지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거기에 맞춰서 무슨 다당제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상당히 궁금했죠. 지금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가 아직 결렬이 된 것도 아니고 성사가 된 것도 아니고 주말 단판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철수의 스탠스, 그리고 또 안철수의 스탠스는 이재명 후보 쪽이 러브콜을 안철수에게도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2위 후보, 쫓아가는 2위 후보 이재명이 윤석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자,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을 빼고 다 뭉치자, 이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 일부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는데 그때부터 본인들의 이 속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심상정도 정치개혁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 결선 투표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이런 이재명 쪽에서 제안했던 것을 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재명 쪽에서 어떤 정치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개혁 이 부분은 다 말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선거 끝나면 다 허지부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자,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에 대해서 정치개혁이라고 포장을 한 거죠. 지금 다른 후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쓰고 있는 건데 잘 되지도 않을 그걸 가지고 이재명은 심상정, 안철수 의견에 정적으로 동감을 한다, 이렇게 자기 편 만들기를 또 했고, 제3의 선택, 군소정당이라도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 양당이 하는 것이 아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합정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또 한마디 했죠. 개헌은 국민 뜻을 살펴야 된다. 지금 송영길이 무슨 여러 가지 정치 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정격으로 제안하고 이런 것인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이 정치 교체라는 이 연막수를 피우는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또 따끔하게 이 윤석열 후보가 지적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항, 오늘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인데, 오늘 일단 정치 분야,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주로 이재명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가지 전술핵이나 핵 문제나 전략무기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일단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완전히 후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단일화, 윤석열에게 집중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고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특히 이재명을 겨냥해서 뼈아픈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또 통계 자료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 강행한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많았다.
이런 자료까지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조국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는데 그 말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 정치적 이유로 조국에 대한 이런 평가가 바뀌면은 그것은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상당히 강하게 이재명을 몰아붙였죠. 그리고 안철수는 이 윤석열에게는 당선되면 지금 극심한 요소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렇게 마치 서로 조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79석으로 집권을 했는데, 그래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했는데 진정성이 있으면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협치가 가능하다. 그러니 가령 국민이 뽑은 정부를 무조건 방해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또 조언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나는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 같으면은 이런 극심한 야대 타개를 위해서 국민 통합 내각을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외부의 전문가든 다 기용을 해서 이렇게 국민 통합 내각을 구성을 하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라도 반대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제언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느닷없이 꺼냈습니다. 자, 안철수에게 먼저 단일화가 아직도 열려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 안철수 후보가 나는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내가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으니 다 끝난 얘기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 다른 발언 기회에서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은 다 끝난 이야기다. 자, 그러니 제가 느끼기로는 처음에 이렇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에 추가로 말을 하면서 여론조사 경선이 안 되면 다 끝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談判 가능성은 저는 또 남겨놨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안철수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 심상정은 윤석열에게 다시 이것이 다시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깐죽거렸죠. 선거에서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 후보를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본인은 지금 그것보다 더한 위장수를 쓰고 있죠. 뭐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오늘 상당히 거칠게 저는 이게 상당히 이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 윤석열 후보에게 신경질적으로 막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죠.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윤석열 후보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뭐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위성정당이 어느 쪽에서 먼저 만들었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것 아니냐, 몰라서 하는 거냐, 알고도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하니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직격을 했죠. 아니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것이 그것이 원인 아니냐.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은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돌파를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입니다.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깐죽거리는 그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느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아니 핵공유, 미국과의 핵공유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러니 윤석열이 나는 핵공유 얘기한 적 없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니 이재명이 본인이 말을 잘못 물어봐 놓고는 하도 윤석열 후보 주장이 왔다 갔다 하셔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질문을 하다가 이재명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시중에 윤석열 후보님을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는 말을 시중에서 한다. 그런 말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 윤석열 후보가 쏘아붙이죠. 아니 팩트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라.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대해서 또 이것을 또 윤석열과 연결시킵니다. 이재명이 6개월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외교 실패가 전쟁을 불러왔다. 윤석열 후보도 너무 거칠고 난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불을 거라는 것처럼.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건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부족한 것 같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로 평화를 유지하겠느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 다른 질문을 하다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되느냐? 그런 사람을 안방장비, 안방에 있는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안방장비라고 한다. 또 이렇게 비아냥 걸었죠.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오늘 토론도 상당히 치열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계속 깐족깐족했고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몇 번 대선도 출마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고 그런 모습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여유가 있는 데다가 근엄하게 이렇게 이 질문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의 합석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점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결국 이 토론이 어떤 결정적으로 한쪽이 실수하거나 아직 그런 것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재명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뜻대로 잘 안 되니 괜히 신경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냥 사람을 윤석열 후보를 계속 겨냥해서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의 승자는 윤석열이고 패자는 이재명이다. 안철수는 중간 정도 획득을 했다. 점수는 올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